이제 또 자리가 잘 정리가 됐으니까요. 자, 우리 기자님들의 활발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마이크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손 들어주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항상 이 첫 번째 질문이 나오기 어려운데요. 자, 우리 저기 웃고 계시는 봉준영 기자님, 오랜만에 질문 한번 어떠실까요? 자, 두 번째 줄에 저기 그 두 번째 앉은 기자님한테 주시면 질문해 주실 것 같아요. 저 준비된 기자세요? 네, 로컬뉴스 김수영입니다. 양현석 대표님이랑 나머지 세 분 심사위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아까 강박관념 같은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차별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박관념이라고 말씀드린 건 참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저도 너무 방송을 안 하다가 오랜만에 나오는 프로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 프로가 정말 재밌었으면 좋겠다라는 강박관념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또 연출자분들께서도 계속 눈에 말씀드리는 게 다른 오디션 프로와 얼마나 차별을 둬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매일 같이 저희 팀장님들과 같이 상의를 하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프로라는 말씀을 아까 좀 전에 드렸었고요. 또 박지영 씨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심 걱정했던 부분이 지금까지 오디션 프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혹시 좋은 인재들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가장 많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예선을 치르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보면서 이제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안심이 됐는데요. 특히 오늘 아침까지도 촬영을 하고 저희가 잠깐 눈부시고 나왔습니다만 저희 이 세 명을 웬만해서는 깜짝 놀래키기가 되게 힘들었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엔 5손가락 안에 드는 친구들이 저희 세 명이 동시에 박수를 칠 만큼 굉장한 가능성과 실력을 갖춘 친구들이 많아서 이 친구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보여드리는 그 감동이, 저희가 느꼈던 감동이 아마 시청자들한테는 좀 더 배가 돼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심사위원께도 답변을 요청하셨는데 다른 심사위원님들 어떤 차별화 요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다음 질문 받도록 하고요. 네, 다음 질문. 예, 박지영 분께서. 가장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다른 오디션들의 우승자들이나 아니면 결승 라운드까지 진출한 친구들이 이제 보통 기획사를 찾게 돼요. 저희 회사는 이때까지 단 한 명도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하고 싶었던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도해본 적도 없고 또 이제 오히려 그 우승자들이 저희 회사에 오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친구들도 꽤 있었는데 저희가 계약을 안 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유는 계약하고 싶은 친구들이 없었어요. 지금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계약하고 지금 생각해도 한 최소한 5명은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네, 우리 두 번째 줄에 자, 마이크 두 번째 줄 혹시 뉴스의 김지원인데요. 양현석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심사 뽑힌 사람들이 기존 오디션 중에서 최종 우승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근데 떨어졌다. 심사 기준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뽑는 것이라고 여쭤본다면 사실 그 기준을 보는 게 이 프로그램이 가진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과 심사위원들의 눈높이가 같은 참가자들도 있지만 많이 다른 참가자들이 있는데요. 박진영 씨가 그 전에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JYP나 SM 쪽에서는 지금까지 기존 오디션 프로에서 뽑은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YG에서는 몇 명 있는데요. 강승훈과 김은비 같은 친구들은 결승에 못 올라갔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처음 밝히는 얘기입니다만 이번 슈퍼스타 K에서도 제가 한 명을 데려왔는데요. 그 친구는 예선전에 떨어진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눈이 대중의 시각과는
조금이라도 좀 많이 틀리지 않는가? 근데 그것이 왜 틀린가를 설명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이 프로를 이끌어가는 재미있는 요소이자 강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셋째 줄에 마이크 전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교통신의 운동기자입니다. 수현 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손게임의 진행자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강력을 조절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준비는 피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잘 나와야 되니까. 제가 사실은 저는 쪽 3대 기획사의 성향과는 굉장히 다른 길을 또 걸어왔던 사람으로서 제가 혹시 이 프로그램에서 사실 오디션 프로의 꽃은 참가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참가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시느냐,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 친구들한테 혹시 제가 그냥 음악을 좀 이렇게, 저는 잡초처럼 음악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이런저런 경험들을 했던 것을 이 친구들한테 조금이나마 그냥 이렇게 선배로서 좀 이렇게 얘기 좀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왜냐면 오디션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굉장히 지금 제가 보니까 정말 냉정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MC로서 조금 그런 거를 완급 조절해서 그 친구들이 무대에서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싶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그런 역할들을 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친구들을 편안한 마음에서 무대에 설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은 MC의 본분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윤도현 씨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 세 분의 심사를 혹시 들으셨나요? 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혹시 기억에 남는 심사평이라든가 뭐 그런 게 혹시 있으시나요? 제가 국내 오디션 프로를 이렇게 보면서 심사위원분들이 다 사람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특히 기획사가 또 다르기 때문에 다를 텐데, 분명히 이견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잘 안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청자라면 그걸 보면서 되게 즐거워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프로에서 지금 심사를 하시는 걸 보니까 심사위원분들의 개성이 너무나 두드러지고요. 때로는 예를 들어서 양현석 형님이 어떤 분을 극찬을 했는데 바로 뒤이어서 박진영 씨가 최악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보아 씨도 제가 느끼면 굉장히 냉정하고 차가운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차가운 엄마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차갑지만 되게 따뜻하게. 그래서 다른 모습들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심사하는 개성과 이런 게 너무 달라서 그걸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하시는 분들이야 조금 이견이 있을 때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불편할 수도 있지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고자질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다음 질문 있으시면, 예, 저 뒤쪽에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보아 씨께 질문이 있건데요. 데뷔하신 지 이제 10년이 넘으셨는데, 양 기획사 대표님과 좀 다른 자신만의 심사 기준이 있다면 뭔가 있으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강점이라든지. 우선 저희 회사는 인성을 많이 본다는 점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보는 이유가 부족해도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그거를 주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좀 유심히 봤고요. 뭐 그 중에도 실력이 정말 좋은 친구들은 너무 좋았고요. 저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런
감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봤던 것 같고, 근데 친구들이 이제 촬영 횟수를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발전하는 모습에 너무 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까가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마디 거들자면요. 기존의 그 많은 기자분들이나 시청자들이 아마 이 셋 중에 양현석 씨가 가장 독서를 많이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노출이 적은 데다가 또 저희 가수들이 저를 엄하다고 많이 표현을 해서, 근데 저는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부하 씨가 너무 엄하세요. 부하 씨가 오히려 독설은 아니고 직설.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좋은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심사위원들이, 특히 현역에 계신 심사위원들이 가수들이 심사를 할 때 사실 그 심사 기준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자기 이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정말 보아 씨는 이런 말을 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때로는 되게 차갑게 다스리고, 또 아까 차가운 엄마 같은 표현이 너무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정서를, 사실 제가 정서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하셨고요. 박진영 씨는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예선 전부터 너무 바로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시다 보니까, 네, 박진영 씨가 너무 열변을 토하시니까 갑자기 코에서 코피가 줄줄 흘리시더라고요. 방송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한 사람이라도 착하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 거꾸로 제가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너무 열정적이라 제가 이미지가 되게 따뜻한 사람으로 나왔다는 얘기가, 스태프들이 양사장의 이미지가 많이 올라갈 것 같다는 얘기를 했던 게 재밌는 기억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제작진에서 윤도현 씨가 가셔야 될 것 같다는 그 전가를 저한테 주셔서요. 예, 죄송하지만 방송국과 관계로 자리를 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박성호 PD님 조금 더 가까이 앉아주시고요. 네, 심사위원 세 분의 그런 재미있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예, 또 질문 있으시면 저 뒤쪽에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OSN의 정찬이라고 합니다. 저희 박성훈 PD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그 K-POP 스타가 슈퍼스타 K나 위대한 탄생 2랑 가장 차별화된 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시다시피 그 전에 기존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차별화가 가장 큰 화두이자 저희 이제 고민거리였는데, 그래도 이제 오디션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선에서 차별화가 뭘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오디션의 본질에 가장 충실한 게 차별화겠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단순히 1등을 뽑아 상을 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누가 잘하나가 아니잖아요, 오디션이. 누구를 함께 하고 싶냐, 누구와 함께 하고 싶냐가 오디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기 모이신 세 분들은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있는 분이시고, 또 지금까지 그런 활동들을 해오시고 작업들을 해오셨던 분들이라서 그런 눈이 누구보다 열려있는 분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아까 박진영 프로듀서나 양현석 프로듀서나 많은 분들 모아주시고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가서는 정말로 오디션의 본질에 충실하게 스타로 자기매김하고 또 이제 같이 작업을 해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에 충실한 것이 진짜 오디션이고 그것 저희의 차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촬영 시간 굉장히 길다고 농담 섞이게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이유가 사실 저희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밑에 있는 스태프들은 세 분들이 결국은 소문에 해주고 싶은 얘기들도 많으시고요. 그다음 그 친구가 발전했을 때 감탄에 겨워서 오히려 또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같이 솔직히 만세를 부르신 적들도 있고요. 어떤 출연자의 변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동시에 만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그 순간순간을 진짜 오디션으로 어떻게 보면 만끽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 수 있겠다라는 저희의 변명을 사실 변명이 아닌 그런 어떤
그것을 보면서 감동하고 한편으로 저희가 최초의 시청자로서도 감탄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떤 드라마가 나올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K-팝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저 세 분이 함께 뭉쳤다는 자체가 또 커다란 기본적인 차별화 요소일 수도 있겠죠. 네,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뒤쪽에. 예. 네, 시티신문 강희숙 기자고요. 박상욱 PD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간담회 이전이 안동됐었고 이번에 오디션 진행한 다음에 다시 뵙는 건데 이전하고 진행하신 이후에 좀 달라진 가감된 부분이 있으신지 그 부분하고요. 또 해외에 두고 많이 가셨는데 이전에는 해외를 갔다는 거에도 의의를 좀 두긴 했지만 이렇다 할 사람을 발굴하지는 못했거든요. 이번에 좀 성과가 있으셨는지. 일단 오디션을 제안으로 감된 거는 저희 스태프들 체중이고요. 굉장히 그 작가들이랑 다들 살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에서 사실 저희도 뚜껑을 열기 전까지 저희가 얼마나 다른 길을 갈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이 세 분의 조합이 어떤 시너지를 낼지 그런 것들에 대한 사실은 검증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같이 모여서 뭔가를 진행해 보신 적도 없는 어떻게 보면 또 경쟁하셔야 했던 분들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 같은 길을 걷는 동료시기도 하신 분들이 과연 모였을 때 도대체 어디서 부딪힐 것이고 어디서 합심하실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 걱정도 됐었는데요. 걱정했던 만큼 또 저희의 손을 넘어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방송을 떠나서 이건 진짜 오디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안심할 만큼 기대했던 것만큼 또 세 분만 보여주실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최초의 계획이 이제 시각적으로 저희가 이제 촬영을 거듭하고 오디션을 거듭하면서 구현돼 가고 있다라는 긴장 어린 만족감을 느끼고 있고요. 이제 저희만 잘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지금 물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저희끼리 셋이서 혹은 사석에서 만나서는 정말 그 파란 눈에 외국인이 K-팝 스타 1등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한편 이제 신한류 이후에 또 다른 한류의 새로운 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저희가 아주 열린 마음인데 물론 많은 언어 장벽이라든가 혹은 또 이제 아무래도 거리감의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뚫고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된 오디션에서 굉장히 주목받으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출연자들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많이 계십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심사위원들은 그 해외 오디션의 성과를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대표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보아 씨하고 박희정 씨 제가 음악 하는 사람으로서 했던 사람으로서 엄격하게 따지자면 국내 음악보다는 외국 음악을 많이 즐겨 듣는다라고 제 개인 추측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 문화를 많이 체험하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해외 오디션 참가자들이 가장 적합하게 가장 많이 올라온 오디션 프로가 저는 K-팝 스타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어저께까지 저희가 50명을 출연해낸 작업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해외에서 프랑스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영국에서, 중국에서, 많은 곳에서 오신 분들이 50명까지 올라오셨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인상 깊은 멤버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맨 앞줄에 마이크 좀 전해주시고요. 세 분 심사위원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여태까지 프로그램이나 심사하는 데 있어서 차별점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기존의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들도 방송을 통해서 보셨고 또 두 분께서는 심사위원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출연자들이 있어서 어떤 차별점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기존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출연자들보다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가자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출전하신 친구들. 그럼 저는 오늘 그 말씀드리기 전에 연예계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풀려서 너무 기쁩니다. 양현석 씨는 머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희한테 혹시 양현석 씨가 머리가 없나? 저희도 모자 벗은 거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 미스터리가 더 이상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일이 없었어요. 저희가 심사 보면서 가장 많이 한 말 두 마디가 있습니다. 셋 다 공통적으로. 그 두 마디가 뭐냐면 하나는 노래 정말 잘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불합격입니다. 이 말하고요. 두 번째 말은 진짜 노래 정말 못하는데 합격입니다. 이 두 마디를 가장 많이 했어요. 그런 심사평을 저는 제가 본 범위 안에서 저는 못 봤거든요. 다른 오디션프로에서. 근데 저희는 그 두 개의 라인이 가장 많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혀 다른 사람들이 뽑힐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어저께 한 말 중에 노래 부르신 음정의 반이 틀렸는데 합격입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저도 놀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너무 잘해서 너무 미안한 표정으로, 왜냐면 너무 잘하거든요, 노래를. 진짜 미안하면서 떨어뜨려야 됐던 경우가 너무 많아요. 뽑는 기준은 습관이 없어야 돼요. 기성 가수의 습관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친구는 다 떨어졌고요. 아무리 노래를 잘해. 7옥타브에 올라가든 8옥타브에 올라가든 다 떨어졌고요. 목소리가 우리가 안 들어본 자기 목소리가 아니면 또 다 떨어졌어요. 그 두 가지가 기본이니까 그 두 가지가 해당이 안 되면서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다 떨어진 거죠.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계속 일관되게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실 제작진 분들이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찾아오세요. 위에 부장님부터 본부장님까지 오셔서 이거는 너무한 것 같다. 이 친구를 붙이고 이 친구를 떨어서 너무한 것 같다. 근데 저희는 사실은 이거를 방송을 위해서 조작하고 싶지가 않고 제가 진짜 뽑고 싶은 친구를 뽑는 거고요. 지금은 이 친구가 노래를 잘하겠지만 나중에 이 친구가 분명히 더 잘할 걸 아는데 저희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는 친구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그 두 가지 조건을 지키면서 지금 나와도 어저께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도 대한민국에서 노래 가장 잘한다고 얘기 들을 정도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실력 없는 친구들만 뽑은 건 아닌데 그 두 가지 전제 조건 하에서 정말 잘하는 한 번은 보아양을 울렸고 한 번은 저를 울렸고 어저께는 저희 셋 다 만세를 하게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친구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차별점은 이제 그런 게 차별점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부감 설명을 또 드리자면요. 제 표현력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그 한국 축구를 월드컵에서 가장 높게 올라가게 된 히딩크 감독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박진영 씨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과연 히딩크 감독이 왜 인정을 받는가, 왜 그의 전략이 한국 축구를 이 정도까지 위상을 펼치게 했는가. 히딩크 감독이 단순히 프로축구에서 이름이 드러난 잘하는 친구들을 뽑아왔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이 팀에 있어 전술에 있어서 아직 드러나지 않지만 재능이 있는 선수들을 끌어올려서 그 친구들, 히딩크 감독이 발굴한 선수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진영 씨가 지금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참을 잘하셨는데요. 사실은 노래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는 이 친구가 1등을 한다고 쳐도 가요계에 나와서 이 친구가 그 인기를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노래 잘하는 기존 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오디션 프로에서 경쟁에서 이겨놨다 해서 절대 가요시장에 나와서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고 저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1위 후보들 가수들이 그래서 이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올라가서 힘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세 명은 기존 가요시장에 없는 목소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과 가능성을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이 친구가 이 프로에서도 상위권에 들고 일을 하겠지만 정말 이 친구를 끄집어내서 가요시장에 들어왔을 때 이 친구가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목소리,
대중들이 들을 때 와 이런 목소리는 처음 듣는데 너무 좋아 이런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 친구들은 대부분이 노래를 배워본 적도 춤을 배워본 적도 없는 친구들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오디션 프로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뽑아놓고서 이 팀들 각 기획사마다 트레이닝을 시키는 기간들이 있는데요. 그 몇 주의 기간 동안 또 확 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이 프로그램의 최대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많이 모자랐었는데 아니 얘가 몇 주 만에 이렇게 변하네 라는 모습을 보는 것도 3개 기획사가 심사위원으로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뭐 노래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건 일반 대중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굳이 저희가 나와서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아마 예상을 빗나가는 결과들이 시청자들한테도 재밌는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이 프로그램의 경쟁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당황했던 제작진 입장에서 한마디 부연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충격과 공포스러운 표현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사례들을. 근데 저희도 처음에 굉장히 놀랬었고 그랬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방송을 보시면 이분들이 어떤 합격과 불합격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굉장히 타당하고 일관성 있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노래를 잘하는 것일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이 저희는 지금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좀 놀랐던 거 사실이고요. 그것이 왜 그랬어야 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왜 정말로 스타가 될 수 있는 것인지를 그 변화를 지금도 벌써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해하실 수 있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실 거고 방송을 보시면 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그 주변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 혹은 스타에 대한 어떤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편하게 재밌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기 질문, 둘째 주에 양혜석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3대 기획사가 모인 게 어떻게 보면 K-POP 스타의 가장 큰 차별점일 수 있는데 그 첫 기자간담회 때 그 제작 노하우를 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 막상 이렇게 촬영을 해보시니까 이 세 회사가 만났기 때문에 좀 나오는 시너지는 이제 최대 좀 단점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제작 노하우가 또 어떻게 다른지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실 수 있는지. 사실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또 대중들, 또 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세 회사가 다 가수 출신의 제작자들이라는 게 이제 공통점이기도 하고요. 비슷한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 틀린 회사가 아닐까. 또 심사를 하면서도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JYP하고 SM에서는 별로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았었고요. 아까 윤도현 씨가 설명했던 것처럼 그 반대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를 판단해내기는 되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색깔이니까. 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공통 분모를 찾는 멤버들이, 참가자들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은 분명히 잘하는 거에 공감을 하는데 좀 부족한 친구들한테서 나오는 의견, 각기 다른 의견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 분명히 YG는 YG 나름대로 스타일이 있고, 제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더걸스하고 소녀시대하고 트웬티원이 인기 있는 그룹이긴 하지만 너무 많이 다른 그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장점들이 뛰어난 그룹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프로의 가장 강점이 뭐냐라는 일반 대중들한테 그런 질문을 듣는데요. 나중에 결선에 올라온 결승자들이 음반을 내고 CF를 찍고 상금을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 친구들이 자기 성향에 맞는 기획사를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예. 아마도 여러 차례 더 심사를 거치면서 서로 본인들과 저희들도 저 친구 박지영 씨가 아까 데리고 싶은 친구가 5명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아마 그 5명은 JYP의 색깔을 이미 지니고 있기 때문에 JYP를 지원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제2의 보아, 제2의 소녀시대를 꿈꾸는 친구들은 또 SM을 지원할 수도 있고요. 저도 그게 되게 궁금해요. 제가 마음에 드는 멤버가 있었는데 혹시 SM을 가면 안 되면 어떡하지? 무조건
조건은 아닙니다. 서로 맞아야 됩니다. 사람도 서로 맞아야 하는 것처럼요. 저희도 1지방, 2지방, 3지방에 대한 회의를 할 거고요. 또 그 참가자들하고 그걸 맞춰서 그게 서로가 맞는 참가자들은 아마 그 기획사에서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 안이 점점 예 말씀하세요. 추가드리자면 아까 형이 말한 것처럼 위로 가면 의견이 약간씩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밑으로 가면 의견이 극심하게 좀 갈리는데 어저께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였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패자부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탈락자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심사위원 권한으로 2명씩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2명을 살린 거랑 형이 2명을 살린 거랑 보아 양이 2명을 살린 거랑 서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네, 서로 약간 그런 데서 이제 굉장히 놀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심사위원님들의 기대가 어떤지 저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예, 모두 다 아시다시피 저희 K-POP 스타는 12월 4일 저녁 6시 40분에 첫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성훈 PD님의 그 포부 한 말씀 듣고 이 자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긴장되는 날이 벌써 열흘 앞으로 다가왔고요. 저희 이제 끝까지 최선 다해서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과 완전히 새로운 스타의 인생을 같이 하도록 하겠으니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세 분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양현석 수련님의 예능감은 정말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뭐 조금 엄하다는 평가 들었지만 보아 씨 여자 보아를 보시게 될 겁니다. 무대 위에 항상 지금까지 굉장히 뭐 완벽한 상태로 무대 위에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했고 또 그런 어릴 때부터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그런 부분이지만 실제로 한 번도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저희도 처음 봤던 무대 밑에 보아 여자 보아입니다. 예, 기대해 주셨고요. 굉장히 귀여운 여자 보아입니다. 예. 그리고 박진영 씨의 확실합니다. 감정의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분의 관계와 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큰 박수로 오늘 수고해주신 K-POP 스타 제작진 여러분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작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